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2020년 10월 11일에 치러졌던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중에서 원가 회계 부분과 부가가치세 부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 좀 전 회계 원리 부분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전산회계 1급보다 이런 문제가 조금 난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풀이할 원가회계 부분과 부가가치세 부분을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전형적인 계산 문제랑 조금 다르게 약간 변형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지만 원리만 충분히 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저랑 한번 잘 따져보시고,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문제의 답을 고르는 요령을 익히는 것보다는 원리에 좀 더 충실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원가회계 문제지요. 값사의 제품 A와 제품 B에 대한 제조원가 자료는 아래와 같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거예요. 실제니까 이제 제조간접비까지도 실제 발생한 걸 배부를 하겠죠?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는 겁니다. 공부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가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직접재료비, 직접농업비, 제조간접비가 있는데 얘는 실제로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직접재료비랑 직접농업비는 정말 직접 집계가 된 겁니다. A 제품으로 700, 400, B 제품으로 300, 100. 그런데 제조간접비는 300만 원이 발생을 했지만 A 쪽이 얼마인지 B 쪽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전기료, 전력비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제품 A, B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쭉 위에 비춰지는데. 공장장의 인건비, 그냥 A 제품, B 제품을 다 위에 감독하는 건데 A 얼마, B인지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얘를 합리적인 인과관계에 있는 걸로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여기서 뭘로 하기로 한 겁니까? 기계시간으로 하기로 한 거죠. 따라서 노무시간, 얘는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자, 그때 뭘 계산하는 겁니까? 제품 A의 제조원가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제조원가 3개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자, 100만원, 700만원 이미 오케이 나와 있죠? 400만원 오케이 나와 있죠? 요거 동그라미만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A 쪽으로 얼마를 배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배분은 이걸로 하기로 한 거죠? 총 1000시간 중에 몇 시간입니까? 600시간. 이건 암산으로 돼요. 왜? 60%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000시간 중에서 600시간을 넣어야 되니까 그냥 말을 바꾸면 60%예요. 36이 18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18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더하기 한번 해볼게요. 제품의 제조원가란 거는 세 가지로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직접재료비 얼마입니까? 700만 원. 직접농업이 얼마입니까? 400만원. 자, 제조간접비 얼마입니까? 180만원. 합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80만원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건 눈으로 이렇게 넓게 봐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시험 문제가 B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B는 얼마겠습니까? 300만원에 40%니까 300만원 더하기 100만원 더하기 300에 40%, 120만원. 이거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리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원가의 행태, 종류에 대한 문제를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원가의 행태, 모르는 분들은 행태가 이제 오타인 줄 알고 계신데요. 형태의 다른 말이 아니라 행태란 게 따로 있어요. 영어로 behavior. 얘는 뭐냐? 이런 그림 있잖아요. 뭐 이런 그림, 이런 그림, 뭐 이런 그림, 이런 그림.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변동비, 고정비, 계단원가, 무슨 뭐 준 변동비 이런 것들 있죠. 이걸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변동원가냐, 고정원가냐, 준고정원가냐, 혼합원가냐 이런 거를 묻는 게 원가의 행태를 묻는 문제인데,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없는 거에 원가의 한 종류일 뿐이지 얘를 따지는 원가의 행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혼합원가를 집어넣어야 맞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변동. 이게 뭡니까? 고정. 자, 준고정이 뭡니까? 이게 준고정이죠. 이게 뭡니까? 이 혼합원가죠. 여기 혼합원가도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다른 걸 집어넣은 겁니다. 흔히 나오는 되게 쉬운 빈출 문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문제. 동영은 올해 초 사업을 개시했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뭘 계산하래요? 매출 원가를 계산하래요. 여러분, 매출 원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기초 제품에다가 당기 제조 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을 빼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요게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죠. 말을 바꾸면 기초의 창고에 안 팔린 제품과 이번에 만든 제품을 더하면 팔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거고, 기말에 안 팔린 제품을 빼고 나면 팔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특이하게 문제를 꼰 게 개시라는 거예요. 개시. 개시는 여러분 올해가 처음이니까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빵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기말 제품이 얼마라는 겁니까? 이게 10만 원이래요. 뭐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까? 당기 제조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또 계산해 볼까요? 당기 제조 원가는 제품 제조 원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초 제공품에다가 당기 제조 원가에다가 뭘 빼는 겁니까? 기말 제공품을 빼는 거죠. 근데 또 이게 기초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죠. 기말 제공품 얼마랍니까? 이게 40만 원이래요. 뭐만 계산하면 나오겠습니까? 이거 계산해야겠죠? 좀 전 문제에서 풀어봤지만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세 가지를 더하는 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자, 여기 제조 간접비 정해져 있죠? 30만 원이래요.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가 없어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를 더한 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기본 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말이 문제가 기본 원가로 주어졌지만 제가 뭘 준 겁니까?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를 준 거기 때문에 이거 더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개시니까 0 더하기 80만 원 빼기 40만 원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만 원이 나오겠죠.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0에서 올해 이번에 만든 제품은 40만 원이고 기말에 안 팔린 게 10만 원이니까 매출원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0만 원이 되겠죠. 30만 원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기존에 나왔던 원가 계산 문제보다 훨씬 심플한 문제인데 원리를 모르면 풀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살짝 난도 있게 꼰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묻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 원리대로 이해하면 금방 풀 수 있지만 이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손익계산서만 아시면 거꾸로 발라내면 되겠죠. 손익계산서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매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매출 원가가 들어가죠. 여러분,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매출 원가 어떻게 하는 거냐? 기초 제품에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품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는 어디서 끌려오는 겁니까?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끌고 오는 겁니다. 문제가 뭐를 묻는 겁니까?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거 물어봤기 때문에 우린 뭘 고르면 되는 거냐? 여기에는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기말 제품 재고액, 자, 그리고 당기 제품 매출원가가 얘가 매출원가잖아요. 당기 제품 매출원가, 니은번과 비읍번 요 두 가지는 절대 여기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번 있는 거 다 지우는 겁니다. 비읍번 있는 거 다 지우는 겁니다. 니은번과 비읍번을 빼고 나면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당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여기 얘가 어디서 끌려온다고? 여기서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여기도 표시가 되고 여기도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당기 제조원가 명세서 안에는요, 원재료비 안에는 기초 원재료, 당기 매입 원재료, 기말 원재료, 그러니까 기말 원재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원재료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직접 재료비 들어간 거죠. 농업비 들어가죠. 제조 간접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계산된 게 제조 원가죠. 기초 제공품 들어가죠. 기말 제공품 들어가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총 제조 원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비교하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조금 양식만 다르게 나온 그런 전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인데요. 역시 이것도 계산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는 거죠. 여러분, 과세표준이란 게 뭐냐면 세율이 곱해지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금은 다른 세금과 다르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여기다가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10%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는 요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문제를 봤더니 5천만 원을 팔았대요. 여기 넣어야 돼, 말아야 돼요? 5천만 원 팔았으니까 당연히 넣어야겠죠. 그리고 문제에는 말이 없지만 당연히 이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겠죠. VAT가. 대손금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판매 장려금이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매출 애누리가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이건 오케이, 됐어요. 매출 애누리가 뭐예요?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유사한 세 가지 개념이 있죠. 이것만 볼게요. 얘는 뭐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가 대량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물건값을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천만 원이 아주 거액이니까 너무 고마워. 또 깎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회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나한테 돈이 다 들어와요? 덜 들어와요? 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매출은 5천이 아닌 거예요. 200만 원을 까야겠죠. 그래서 순매출이 4,800만 원으로 바뀌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때도 매출이 4,800으로 줄어들고 부가가치세 이 과세표준도 4,800으로 줄여서 여기에 대해서 10%를 내야지 5천이 다 내면 안 되잖아요. 이거 판 거 아닌데. 자,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답이 4번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대손금과 판매 장려금을 어떻게 할 건지 문제예요. 자,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판매 장려금. 장려금이 뭐예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얘는 일종의 영업비용이에요. 여러분, 영업비용을 썼기 때문에 이 영업비용은 매출을 줄여주는 걸로 해야 될까요? 얘는 별도의 판매비에 해당하는 판관비일까요? 얘는 별도의 판관비예요. 그래서 300만 원 여기서 빼면 될까 안 될까? 얘는 빼면 안 돼요. 그래서 300만 원을 뺀 거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현재 여러분, 얘가 얼마냐면 4,80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300만 원 뺀 금액은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손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대손금은, 그러니까 얘는 빼는 거 아닙니다. 얘는 NO. 대손금이 뭡니까? 팔았다가 미친 거예요.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얘는 좀 암기가 필요한데요. 논리적으로 잘 보면 내가 팔았다가 못 받은 돈이니까 100만 원을 빼서 여기다 넣는 게 맞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이 뭐라고 정해놨느냐? 얘를 매출의 애누리나 매출의 환입이나 매출의 할인처럼 매출이 애초에 안 된 것처럼 빼지 말고 얘도 별도 비용 처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 회계랑 똑같은 거예요.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을 했어요. 외상으로. 얘가 안 갚았어요. 그럼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을 줄여줍니까? 대손상각비란 별도 비용을 잡습니까? 별도 비용 잡죠? 얘도 별도 비용 잡아라 라고 해서 빼는 게 아닌 거죠. 살짝 이거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도 안 들어가요. 정리하면 이 문제에서는 4,800만 원만 팔린 거로 보고 이거에다가 10% 계산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4,8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워해요. 책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은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 안 포함되는 거, 뭐 이런 거 나올 때 헷갈리잖아요. 그 내용 중에 아주 심플한 구조로 원리만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문제로 보여져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나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에다가 과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재화의 공급이고,
하나는 용역의 공급인 거죠. 그래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일반적으로 그냥 물건들을 말하는 거죠. 물론 유체물도 있고 무체물도 있겠지만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과세가 되니까 정답이 아닌 거죠. 용역, 흔히 말하는 서비스죠. 서비스의 제공, 당연히 과세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좀 비싼 물품을 해외 직구를 하면 거기에 관세 통관번호 입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개인별로. 자, 왜 그런 것이냐? 수입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물리거든요. 그래서 재화가 수입되는 경우에도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용역이라는 거는 수입을 체크하기가 쉽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이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인 겁니다. 자, 약간의 암기가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넓게 보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를 묻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는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일수는 며칠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원래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에 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내용을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 때 10%, 살 때 1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 대표적으로 바로 세금계산서를 수치를 해서 이 내용을 집계해서 나중에 세금계산서 수치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나한테 사업자 번호가 부여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가. 이 번호를 제시하고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얘를 못 받았겠죠? 공제 안 해주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항을 두고 공제해 주는 게 있다. 바로 그게 예외적인 사항인데요.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며칠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산일까지의 역상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지 않습니까? 자, 중간에 내가 사업을 만약에 내가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매출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시기가 끝난 후 요 며칠 이내에 나중에 신청하면 자, 요 시기에 공급받은 것들도 공제해 주겠다라는 예외 조항인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암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25일이나 20일, 자, 15일 이 세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 분기 끝나고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끝나고 25일이기 때문에 4월 25, 뭐 7월 25, 그 다음에 10월 25, 다음 년도 1월 25가 많이 있지만 자, 그 25는 신고 기간인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며칠로 되어 있느냐? 바로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일을 기억 못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통상적으로 요거 25일을 제하고 나면 20일도 많이 묻고 15일도 많이 묻는데 다시 말하지만 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2020년 자, 10월 11일에 치러졌던 전산회계 1급 92회 이론 문제풀이를 마치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실무 문제풀이도 해드리도록 할게요.